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공진기 발표자님께서 장고 플라스크 고민 없이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퍼스트 IBM 블루믹스라는 발표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Hello, this session is getting started. 공진기, we will speak about 장고 플라스크 고민 없이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퍼스트 IBM 블루믹스. Please welcome him with applause. 네, 안녕하세요. IBM 공진기입니다. 사실 IBM이 스폰서 들어있는 거 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의 경쟁자들은 되게 많이 있었는데 IBM은 도대체 여기 왜 들어왔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생각보다 사실 IBM도 오픈소스나 그런 거랑 많이 친해요. 근데 대부분 짐작하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IBM 프로덕트들이 메인프레임이라든가 유닉스라든가 그런 것들에 많이 지금까지 집중했었는데,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35만 명의 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오픈소스 사람들 많고 파이썬이니 노드니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IBM도 이제 클라우드랑 커뮤니티로 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터치를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떻게 또 이제 파이썬이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IBM에서 블루믹스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로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되게 이것저것 했어요. 그 가장 최근 같은 경우에는 샵 ST라고 구매대행 스타트업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파이썬으로 그 구매대행 쇼핑몰을 짰었죠. 그래서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했었고, 안드로이드도 개발하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저도 한 10년 이상 썼고, 나름대로 파이썬에 애정도 있고, 나름대로 IBM에서도 파이썬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게, 당연히 우리도 그 개발자들 위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 스폰서하지 않나 해서 들어왔고요. 원래는 그래서 그 샵ST를 갖다가 개인 세션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스폰서지 안 들어왔었으면. 근데 그거는 못하게 되었고, 제 그 파이썬 백그라운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구매대행 2011년부터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구매대행 해외 직구 되게 유행했었는데, 제가 특화된 부분이 자동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롤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는 많잖아요. 이걸 갖다가 주소를 갖다가 붙여넣기만 하면은 그게 백엔드 에이전트가 돌아서 정보를 가져와요. 근데 이런 건 그냥 짜면 금방 하잖아요. HTML 파싱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여기다가 물건을 내 장바구니에 넣고 견적을 누르면은 실제로 그걸 갖다가 그 해당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하면은 자동 결제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자동화 솔루션을 다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꿈이 컸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동화랑 이제 그 커머스의 국경을 넘어보고자 해서 나름대로 제가 인프라니 서버니 네트워크니 다 할 줄 아니까 혼자서 그냥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한 분 지금 요교 가셨지만 그분이랑 둘이서 개발해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딴 건 다 해도 마케팅하고 고객은 제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년 하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IBM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IBM 생각보다 편하고 재미있고 그런 그 분위기를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제 이런 IBM이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클라우드 블루믹스에서 워낙 많이 쓰던 장고나 플라스크가 어떻게 올리는지 그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DB 짜고 PGSQL을 되게 했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발표를 더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이것도 아마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썼어요, 그 기술 스택들. 먼저 요즘 클라우드는 다 익숙하시잖아요. 아이아스 정도는 전부 다 쓰시는 거고, 아마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내가 서버에서 서비스 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서버를 발주해서 OS 깔고 그 스위치 깔고 파이어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크레딧 카드 찍 긁고 버튼 몇 번 누르면 버추얼 머신이 나오죠. 근데 사실 그것도 끝은 아니에요. 내가 버추얼 머신을 올리다 보면 여기다가 또 IP 세팅해야 되지, OS 패치해줘야 되지, IP 테이블, 파이어월 잡아줘야 되고, 거기다가 얘가 늘어나게 되면은 오케스트레이션 해야 되고,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DB 설치하고 관리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매번 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똑같은 OS에다가 우분투 혹은 센토스에다가 설치하고 그거 확장하고 배포하고 내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엔시어블이니 퍼펫이니 그 자동화를 하더라도
이게 구축하는 것도 시간 걸리고 내가 운영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맨날 내가 똑같은 것만 하는데 이걸 좀 자동화할 수 없을까라고 나온 게 플랫폼 애저 서비스고요. 블루믹스는 그런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저도 이렇게 재미없게 슬라이드로 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바로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먼저 플라스크를 올리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블루믹스 저희 그 부스에서 테스트도 지금 사진 찍고 블루믹스 가입하시면 티셔츠도 주거든요. 근데 그냥 블루믹스 가입을 하고요. 내가 여기서 누르기만 하면 바로 그 플라스크 앱은 만들어져요. 해상도가 조금 낮아서 가려지는데 지금 여기에 모든 항목 들어가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카탈로그를 찾아요. 카탈로그를 하면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블루믹스 팟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왓슨 그런 것도 있고 자바, 클라우던트, OSQL 그런 것도 있고 요 아래쪽에 가보시면은 단넷을 지나서 파이썬 플라스크가 있죠. 요거를 누르면은 앱을 바로 시작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마치 그 패스트푸드점에 세트 메뉴 같은 거예요. 우리가 햄버거 뭐 먹을지, 감자튀김 뭐 먹을지 되게 고민하잖아요. 그거 갖다가 이 파이썬 빌드팩에다가 그 플라스크 기본 코드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필요한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디플로이 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앱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배치하는 방법들 나오고 이 앱의 런타임의 개요, 사용하는 그 메모리,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쓰고 있는지, 이게 사용하는 환경 변수들, 파일들 그런 거 전부 다 볼 수 있고요. 여기 누르면은 로그가 나오는데요. 보면 아마 익숙하신 로그들이 지나갈 거예요. 벌써 다 지나갔나? 이제 디플리케이션 나오고 여기 보면 빌드팩 파이썬 2.7.10으로 런타임이 나온다고 나오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 안정화로 이 대역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역을 쓰고 있고 여기서 아래쪽에 스타팅 앱 인터넷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앱을 배포하고 설치하고 할 때 하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설치하게 되면은 내가 개발 서버에서 깔아놨던 그 확장 모듈들을 갖다가 PIP 프리즈 해가지고 리퀘어먼트를 저장한 다음에 걔를 갖다가 통째로 떠다가 그 배포 서버에 놓고 환경 설정한 다음에 이제 PIP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런 서버 돌리겠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 자동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플라스크, 진자 등등 이제 마크업까지 자동으로 설치하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리퀘어먼트에 들어가는 것들을 얘네들이 설치하고 서버를 갖다 이렇게 62952 이렇게 알아서 서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접속되느냐? 아까 제가 가입할 때 pycon-jking이라고 넣었죠. 이렇게 바로 만들어진 겁니다. 눌러서 몇 분 만에 2분, 3분 만에 바로 이게 앱이 나와요. 지금 한번 랩탑이나 스마트폰 접속해 보시면 바로 접속이 될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방화벽, IP 테이블, OS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게 컨테이너로 들어가든 VM으로 들어가든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는 그냥 코드를 올리고 싶을 뿐이다 라고 할 때 이걸 바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요거 헬로 월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수정을 해야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데브옵스를 보면요. 한번 기 저장소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클릭 2번만 하면은 기 리파지토리가 만들어져요. 블루믹스에서 이제 데브옵스 환경들을 많이 제공하거든요. 허브 재진에서 제공하는 그 기 리파지토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CI/CD를 제공하는 딜리버리 파이프라인, 그리고 여기서 문제 생기는 것 같다가 SCM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트랙 앤 플랜, 지라나 그런 이슈 트랙과 비슷한 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BM의 레이셔널 팀 콘서트가 공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기 URL이 만들어졌고 이 파이컨 JC콩 그 소스 리파지토리에 들어가 보면 IBM이 또 이클립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클립스 프로젝트에 있는 오라이온 웹 에디터까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샘플 코드가 리파지토리에 들어간 거를 워크스페이스로 클론해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그럼 간단하게 코드를 실제로 고치고
내가 지금 에디터도 안 쓰고 웹에서만 해서 이제 이 코드를 다시 디플로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실 파스라고 하면 많이들 이제 히로쿠 생각하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했을 수도 있고 무료로 쓸 수 있다 했었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저도 IBM 입사하기 전에 썼었지만 기본적으로 git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해야 올린다는 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코드가 이게 돌아가지 잘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렇게 푸시까지 로컬에 세트를 한다고 쳐도 푸시까지 돌아가는 데 부담이 됐었는데 이거는 그냥 CF로 밀기만 하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소스 보면은 뭐 welcome.pi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플라스크 임포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본 라우트는 이제 index.html 되어 있고 my앱은 welcome again to my application 블루믹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myApp 그 다음에 여기 그 API의 people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크로 간단하게 사람들 목록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네임까지 들어가면은 존 그러면은 헬로 존하는 부분까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플라스크 라우팅이나 그런 거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코드를 붙여볼게요. welcome again to my 앱이 아니라 my 앱이었죠. to 2016 하고 푸시 배치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코드들만 올라가요. 푸시할 때 이게 파스가 이제 다른 아이아스나 그런 거에 비해 편리한 게 뭐냐면은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 내가 스케일링하겠다 그러면은 보통 이거 스냅샷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미지가 최소 2기가 넘어가잖아요. 보통 아무리 작은 것도 막 그 512 메가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컨테이너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드랍렛, 빌드팩, 이 파이썬 코드들과 실제 내가 이제 빌드팩들만 돌아갈 수 있는 그 용량만 있으면은 배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배포 시간이나 이제 제가 지금 스페이스가 딴 데로 갔네요. 조금만 이제 보통 처음에 파이썬 빌드팩 같은 경우는 30 몇 메가면 충분해요. 그래서 30 몇 메가이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스케일을 하기 되게 쉽고 여기서 아까 개수가 한 개였잖아요. 이걸 내가 이렇게 늘리면은 바로바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만 해주면은 앱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간단하게 스케일링이 돼요. 이걸 내가 버추얼 머신을 하면은 이걸 내가 로드 밸런스에 붙이고 이 스케일링 그 서버들을 어디다 올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리는 것도 문제가 그렇잖아요. 이제 이 파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 단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적은 대신 훨씬 더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에크미 ORG 조직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저장을 하고 배포를 해볼게요. 돌아가고 있다고 나오죠. 다시 배치를 누르면은 지금 제가 파이콘 2016 고친 게 아마 배치될 겁니다. 그래서 로그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내가 젠킨스로 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내가 코드 짠 다음에 걔 갖다가 서버에다가 FTP든 아니면 SSP든 아싱크로든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스템 리퀘어먼트 그거 깔고 하는 것들이 이게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런 코드들은 이런 빌드팩으로 돌리기 가장 깔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그가 좀 안 나오네요. 네트워크 셔터링이라서 아마 약간 느린 것 같고요. 이게 배포되는 동안은 잠깐 라우트가 죽는데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앱 패키지가 24kb밖에 안 되고 빌드팩 캐시, 빌드팩 자체도 30메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 합쳐도 이제 드럼렛이 30메가 되는 거죠. 보통 코드 PYC로 바꾸고 해도 PYO로 바꾸고 해도 몇 메가 안 넘어가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올리고 옮기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편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벌써 돌아오고 있죠. 누르게 되면은 파이콘 2016으로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사실은 되게 저번에도 파이썬 BOF 때도 그랬지만 장고 쓰는 분들이랑 플라스크 쓰는 분들이랑 되게 성향이 극명하게 나뉘어요.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장고파고요. 그래서 플라스크는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렸고 이제 장고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그 블루믹스에서 도대체 파스가 무언가 어떻게 코딩하나 이렇게 간단한 거 말고 실제로 올려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컬에서 장고 올리는 건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 어드민에서 스타트 프로젝트 올리는 거는. 그러면 당장 로컬에서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부터 해볼게요. 버추얼 인바이먼트를 하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그냥 가겠습니다. 장고 어드민 할까요? PIP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장고를 깔아줘야 되겠죠. (1.8로) 깔아주고요. 소스 안 해줬네요. 액티베이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주고요. 지금 파이콘용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IP 제가 미리 깔고 있던 지저분한 애들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설치됐고 하나 장고 어드민이 이제 동작하니까 스타트 젝트 파이콘 제이즈 콩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언더바를 넣어줘야 되겠죠. 대시가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아시다시피 매니지로 런 서버를 하게 되면 로컬에서는 돌아갈 거예요. 기본 장고 코드니까. 예, 돌아가죠. 그러면 얘를 서버에 올려줘야 되겠죠.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화면이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예. 나름대로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 올릴까 몇 가지 정해지는 것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코드를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내가 다른 것처럼 저렇게 이렇게 뭐 파이썬 매니지 파이에서 런 서버를 이렇게 돌릴 수 있지만 내가 지운 유콘 돌릴 수도 있고 UWC가 돌릴 수도 많잖아요. 그걸 갖다가 정해주는 파일이 이 프락 파일이에요. 이 프락 파일에다가 웹은 저런 명령으로 돌린다고 정해주면은 얘가 올라가고요. 그 경우에 CF 푸시를 해주면은 이 파이썬 패키지, 파이썬 런타임이 자동 선택됩니다. 이게 이 사람이 파이썬 돌리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이 프락 파일을 만들어줬구나. 첫 번째 P는 대문자고요. 그럼 요 프락 파일 만들어주면 되고, 요즘은 어차피 패키지 관리 다 PIP로 하니까 PIP로 이제 장고라든가 뭐 그 DB 모듈이라든가 모듈들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장고 플러스라든가 등등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PIP 프리지한 리퀘어먼트를 갖다가 얘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프리지한 내용들을 갖다가 리퀘어먼트를 하면은 얘가 빌드팩을 만들어서 올려줄 때 이 리퀘어먼트에 있는 모듈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매니페스트는 좀 옵셔널한데요. 이 블루믹스는 아시다시피 그 오픈소스인 클라우드 파운더리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더리에서 이 앱을 정의하기 위한 YML 파일이고요. 그래서 이 앱의 이름이라든가 메모리는 얼마큼 쓸 건가, 뭐 호스트 네임이나 도메인은 어떤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일단 런 서버를 돌려보게 할 거고요. 이 빅캡 앱 포트는 뭐냐면은 아까 포트가 아마 6만 번 그렇게 돌아갔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내부적으로 돌리는 포트예요. 남들이 컨테이너에서 알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갖다가 접속하게 되고, 이건 밖에서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이 라우팅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그 부분을 환경면으로 갖다 줘요. 여기 바인딩된 다른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포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환경변수 주기 때문에 이 OS 환경변수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깔려있는 장고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리퀘어먼트로 프리즈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팅 루트가 없기 때문에 세팅 루트를 추가해 줄 겁니다. 그리고 푸시를 하면 끝나게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로컬은 필요 없을 거고,
프락 파일, 이게 업로드했을 때 실행될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이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큰일 날 뻔했네. 이 쿼테이션이 잘못 붙었네요. 다운표가 이걸로 붙어서 프락 파일이 이렇게 그 매니저.pr을 갖다가 돌리게, 이 테스트 서버로 돌리게 설정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이거 그냥 돌리면은 프로젝트에서 막 갑니다. 그 하나밖에 서빙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PIP 프리즈에서 리퀘어먼트에 넣어주고요. 장고밖에 없죠. 장고에 이제 그 디펜더 들어가는 휠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는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CF 로그인해서 저는 블루믹스에 가입돼 있어요. 다른 분들도 가입하시면 바로 쓸 수 있고요. 블루믹스에 CF 로그인을 하고 보통은 아마 이게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조직이 저처럼 이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조직이 좀 많으니까 다시 에크미 ORG를 골라보고 그 다음에 개발 스페이스를 고르고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파이컨 JG콩 이름을 그대로 쓰고요. 원래 있던 플라스크는 밀려버리겠죠. 그러면은 이게 아까 디플로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로고 하나만 더 띄워볼까요? 똑같이 로그를 갖다가 따로 뽑고 있는 거고요. 원래 있던 앱을 중지하고 올리는 건데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지금까지 손으로 하거나 자동화되는 것들을 다 그 기본으로 어차피 앱 새로운 거 올릴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자동으로 올리는 걸 해요. 그리고 근데 사실 좀 안 좋은 거는 지금 앱을 중지했잖아요. 이렇게 중지한 동안은 라우트가 사라져요. 이게 정말 프로덕션 터보라면 큰일 날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턴스를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 라우트 조정이 쉬우니까 그래서 그린팀, 레드팀 해가지고 세 버전 올리고 라우팅 양쪽에 1대1로 하다가 그 다음에 문제 없으면 세 버전을 하는 액티브 디플로이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데브옵스도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제 실 운영에서도 그러다 문제 있으면 롤백하면 되고 그런 실 운영 데브옵스에도 필요한 기능들이 다 지원되고 있고요. 실패했네요. 뭐가 문제일까? 그 스태틱 파일 아까 만들어졌죠? 아이콘 여기 JG콩의 세팅즈에 얘가 기본이 스태틱 루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에러가 날 거예요. 스태틱 루트를 어디다가 저장할지 몰라서 여기다가 스태틱 루트를 저장해 주고요. 다시 푸시를 하면은 아까 빌드팩은 캐시가 있으니까 아까보다 조금 빠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앱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하고 돌리게 되고요. 이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파이썬 2.7.15 들어갔죠. 그것도 runtime.txt에다가 이제 내가 사용할 버전을 난 파이썬 당연히 3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적어주면은 그렇게 그 파이썬 버전도 그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아까 내가 이걸 매번 이 파이콘 다시 JG콩 치기 귀찮다라고 하면은 manifest.yml 파일에다가 YAML 형식으로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쓴다라고 적어주면은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올린 앱을 갖다가 다시 패키지로 다운받고 이 빌드팩, 파이썬 빌드팩 1.5.5를 다시 실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장고에 휠에 PIP 그 버전 올려달라는 에러는 계속 나지만 무시해주고요. 그래서 파일 62개 드디어 컬렉트 스태틱 됐죠. 이거는 장고 드민에 기본적으로 스태틱 파일들 들어가니까 걔네들이 컬렉트 돼서 여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스태틱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스태틱이 되게 그 속도나 그런 모던 웹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럼렛이라는 거가 아티팩트거든요. 이
빌드팩과 4가지 코드가 합쳐서 나온 이 그 드럼렛이 아티팩트고, 이 드럼렛이 이제 바로 올라가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시작을 했고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포트로 아마 해보고 있을 거고요. 해당 포트가 접속이 되는지 실행됐다고 나왔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면은 기본 뒤에 앱 마이앱이 붙어서 그런데 얘를 하게 되면은 이 워크돼서 장고 파워드 페이지가 바로 서버에 올라갔습니다. 뭐 제가 좀 이따 데모 1시 3시 20분에 똑같은 거 할 건데 15분이라고 적었는데 하시면 5분이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장고 페이지 이렇게 올리기만 하고요. 근데 사실 이게 런 서버는 아시다시피 싱글 스레드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 앱 자체를 그냥 하나만 돌릴 수, 하나 요청이 들어올 때는 그 요청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WSGI나 그런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WSGI 쓰는 부분은 그냥 G 유니콘을 깔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런 서버 하던 부분을 G 유니콘으로 바꿔주고요. 위험하니까 여기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빠졌는데 G 유니콘을 깔아줘야 되겠죠, PIP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리즈를 한 번 더 하고요. CF 푸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락 파일하고 리퀘어먼트 보고요. 푸시를 다시 해주면 얘가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그 질문 시간까지 포함된지 몰라서 약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럼 다음 부분 설명드리면서 할게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요. 왜냐면은 스태틱 파일 콜렉트 스태틱 해가지고 그 부분은 엔진엑스나 다른 거에서 앞에서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원래는 DJ 그 장고 스태틱으로 해가지고 C링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돌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장고 디렉토리까지 스태틱 파일들과 디렉토리까지 이제 그 G 유니콘이 서빙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단순한 스태틱 부분은 CDN이나 그런 데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를 전부 다 그 WSGI가 서빙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빌드팩을 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올리는 게 너무 간단하니까 컬렉트 스태틱을 한 다음에 어디 일단 돌아가는지 보고요. 아직 안 돌아가고 있는데 퀄리티 스태틱을 해가지고 스태틱 파일들을 모은 다음에 그 부분을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따로 올릴 거예요. 돌아가나? 잠깐만요. 예. 너무 멀리 있으니까 옆으로 데려올게요. 예, 지금 아마 돌아갈 것 같고요. G 유니콘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나 빨간색으로 에러가 났네요. 아, 언더바인데 대시로 됐죠. 수정해주고 다시 CF 푸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아마 그 돌아는 가지만 G 유니콘 들어가지만 스태틱 파일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부분까지 한번 해가지고 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렉트 스태틱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의된 이 스태틱 파일로 스태틱 파일들이 전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죠. 어드민, 장고 어드민 스태틱 파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스태틱 빌드팩을 가지고 푸시를 할 거고요. 파이썬 KR JS콩
그 스태틱 파일로 되는 이제 스태틱 빌드팩이거든요. P가 스태틱 디렉토리를 갖다가 스태틱 빌드팩으로 사용해서 올린다. 이름은 여기에 다시 스태틱으로 만든다라는 커맨드고요. 여기에 빈칸이 있으니까 빈칸은 없애주고 그러면은 아까 기본 앱은 파이썬 kr-jg콩인데 스태틱으로 이렇게 스태틱 앱이 하나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다가 푸시하는 동안 한 개 더 푸시를 하고요. 액티베이트 하나 더 시켜주고 이게 지금 서버가 다른 서버에서 지금 적용되는 거니까 스태틱 URL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태틱 URL을 갖다가 이렇게 수정할 거고요. 세팅지에 스태틱 URL을 복사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은 얘는 스태틱 디렉토리 스태틱 파일은 여기서 가져오게 되겠죠. 여기 앞에 HTTP 없앤 이유는 이게 HTTP랑 HTTPS를 갖다가 둘 다 서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다시 셰프 N은 오리지널을 푸시라고요. 파이콘 jg콩 앱으로 푸시를 하고 얘는 스태틱으로 푸시를 했죠. 아, 메모리가 모자라다고 나오네요. 제가 이게 테스트용 서버라서 메모리가 작고요. 메모리를 128메가로 얘는 올리고 얘는 다시 잠깐 취소를 하고 512메가로 얘는 푸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1기가밖에 자리가 없거든요. 보통 테러를 하시면은 2기가 정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신용카드 긁으시게 되면은 512까지 쓸 수 있어요. 저도 512까지 쓸 수 있는데 근데 그만큼 쓴 만큼 돈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트라이라서 지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지금 두 군데 푸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빌드팩 셋업이 얘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얘는 지금 스태틱으로 그냥 nginx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이 디렉토리를 갖다가 서빙만 하는 게 이 스태틱 빌드팩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도 별로 필요 없고 스케일링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통째로 도메인으로 나중에 CDN 태우면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파이컨에 이제 스태틱 마이블링스 넣으시고 포비든인데 뭐 어드민에 스태틱의 어드민이었죠. 어드민에 뭐 CSS에 base.css 잘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 프로젝트의 스태틱 파일은 여기서 별도로 서빙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메인 G유니콘이 들어가고 있는 WSGI 서버 장고를 갖다가 좀 더 효과적으로 돌리기 위한 이 WSGI 서버는 여기서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고요. 설마 또 에러가 났을까요? 또 fail to connect가 나왔는데 워커 지우니콘 올려왔고 스파운 워커 또 WSGR을 못 찾았네요. 파이콘 KL이 아니라 파이콘이었죠. 다시 프락 파일에 파이콘 언더바 jg콩 WSGI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라가길 기도해 보고요. 올라가는 동안에 다음 자료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실 원래는 시간이 넉넉하면은 얘들이 서비스 돌아가 붙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잠고 지금 이건 되지만 이거는 지금 SQLite로 들어가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DB 붙여야 되잖아요. 그다음 레디스 같은 거, memcache 같은 거 붙여야 되고 그런 것도 다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앱에 여기 지금 웹 콘솔에서 이 앱에다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들을 갖다가 연결해서 새로 연결해서 DB 혹은 이제 저희 요즘 인기 끌고 있는 커그니티브 인공지능 그 왓슨이라든가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 등등 여기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다 환경 멘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가 이제 개발 환경이나 프로덕션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이나 다 알아서 같은 소스 코드로 돌릴 수가 있고요. 이것도 좀 시간 되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나중에 이제 저희 미럽 있거든요.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서비스까지 보여드리고 왓슨까지 보여드리면 좋았을 건데 약간 아쉽고. 근데 도대체 이렇게 들은 게 블루믹스 들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 위주로 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휴가 다녀오셨죠? 캠핑 가신 분도 있을 건데 캠핑을 가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결국 목적은 지금 그 도시를 떠나가지고 한번 힐링하고 오자 그건데 그렇기 위해서 예전에는 정말 아무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에 가서 텐트 치고 지역을 했었죠. 내가 자고 싶은 데 가서.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비만이 오면 쓸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 캠핑장으로 가요. 그럼 대그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그 텐트를 치고 바베큐 구워 먹고 그 사람들, 그 가족들과 시간만 보내오면 되는데 내가 장비가 없다 그러면은 글램핑이 있죠. 내가 가서 자고 오기만 하면 돼요. 왜 다시 시설이 있으니까. 내가 먹을 거면 싸들고 와서. 근데 이것도 싫어. 난 그냥 전부 다 서비스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호텔을 가면 돼요. 이게 레거시 환경이랑 IaaS, PaaS 그 다음에 SaaS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맞게 어떻게 내가 인프라 엔진이 많다 그러면 이쪽, 아니면 내가 당장 시간이 급하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 맞게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블루믹스는 저기 PaaS랑 SaaS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흔한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가 구현되어 있고요. 이번에 8월 8일 날 소프트웨어가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 아마존 1호에 들어왔고 MS가 내년에 들어올 예정인데 IBM도 클라우드 센터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블루믹스는 들어가고 있고요. 오픈스택이나 다커도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 클라우드 파운더리 위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연동을 해서 이제 제공된 데브옵스 서비스, 그 다음에 기존 서비스 연동된 서비스들 위에 내가 코드만 짜면 되는 게 블루믹스고요. 가입하시면 30일 동안 아예 무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30일 동안은 뭘 해도 공짜고 30일 지난 다음에 신용카드를 넣으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무조건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375GBh라는 걸 그 이상까지 공짜라는데 한 달이 750시간이니까 한 375기가짜리라서 한 512메가를 갖다가 한 달 내내 돌려도 아니면은 256짜리 한 달 내내 돌려도 공짜예요. 그냥 간단히 내가 블로그 돌린다 아니면 게시판 같은 거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무료고 게다가 네트워크 비용이 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테스트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고요. 이렇게 파이썬 그 런타임 뿐만이 아니라 왓슨에서도 아예 그 파이썬 개발 SDK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되게 블루믹스나 왓슨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그 디벨로퍼스 혹시 옛날에 검색하다 보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IBM이 이런 좋은 자료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한동안 2012년에 죽었었어요. 펀딩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어오면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오픈을 했고요. 지금 아직 올라온 자료가 많지 않지만 이제 블루믹스나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들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이거 나중에 링크 확인하시면 되고, 스타트업 대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컴퓨터 전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 중에서 내가 정말 좋은 건데 딴 사람들 알리고 싶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 한국에서 먼저 강연을 한 다음에 그중에 10분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런치 페스티벌에서 할 수 있는 이 스마트 캠프 이런 거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블루믹스 미럽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캠프에서 지원하는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 이번 달 17일에 IaaS랑 PaaS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말 어떻게 쓰면 좋은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8월 8일에 저희 팟이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25일 날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롯데호텔에서 점심도 일찍 오시면 아마 얼리버드 하시면 도시락도 주실 거고요. 픽업도 있으니까 와서 도대체 어떤 거 지금 IBM이 하나
뭐 장점 몇 가지 있거든요. 베어메탈도 있고 리전 간 비용도 공짜고 한번 그런 거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문서 같은 거 여기 있는 거 저도 이제 당연하지만 발표 자료 올릴 거고요. 시간이 딱 40분을 맞춘 것 같네요. 예, 시간상 질문은 쉽지 않겠죠? 아니요, 받으셔도 돼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질문은 한두 개 정도, 한 개 정도 퀵하게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있으시면 지금 마이크 앞으로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좀 그 성격이 급하고 말이 빨라서 발표하고 나면은 다들 이제 멍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시간 그 맞추려고 힘들었었는데, 예, 더 보고 싶으시면 제가 저 바깥에서 지금 내일 1시 12시 20분에도 IoT 요거 그 ESP8266 연동하는 거 시연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 12시 20분에 시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하고 내일 3시 20분에는 방금 했던 거 장고 올리는 거 시연합니다. 그래서 IBM 부스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보시고 싶으시면은 다음 주 17일 날 디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